안녕하십니까. 이번 JSP 프로젝트 발표를 맡게 된 박태호입니다. 저희 프로젝트 이름은 폴메이트라고 지었고요. 폴리스와 그리고 경찰관인 폴리스와 친구인 메이트의 합성으로 수사관의 든든한 동반자라는 뜻으로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AI를 좀 더 편하게 사용해서 수사를 좀 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목표를 잡고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네, 저희의 목차입니다. 첫 번째부터 개발 배경, 현황 조사, 사례 분석, 핵심 기능 소개, 차별점과 기대 목표, 기술 스택 및 서비스 플로우, 시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저희의 개발 배경입니다. 팀원 중 한 명의 지인이 지금 현직 수사관으로 있어가지고 그분의 제보를 받고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저기 위에 적힌 것처럼 현재 경찰은 AI를 쓰긴 하는데 조서 작성, 요약, 법령 판례 검색 등 단순한 문서 작업에만 지금 활용을 하고 있어서 지금 AI 기능을 탑재하면 이제 자동화를 시작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경찰 쪽에서 지금 사용하는 KICS 포털인데요. 여기 KICS라고 형사사법 포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AI 기능을 쓰고 있지만 단순 문서 작업 그리고 영장 초안을 만들어주는 AI가 있고요. 오른쪽 밑에 보시면 챗봇 상담, 원격 화상 조사의 대표적인 기능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챗봇 상담의 채팅창입니다. 여기서 수사관이 궁금한 점을 묻고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채팅창입니다. 해외 사례를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미국의 애틀란타 그쪽에서 수사 보조 AI 페레그리를 사용해서 검찰과 함께 갱단, 마약, 총기 범죄, 근절 프로젝트인 히트웨이브 2023을 진행해봤습니다. AI를 도입해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한 결과 지역 범죄율을 21% 정도 끌어내렸다고 발표를 하였고 사용한 경찰관이 말하기를 AI 이전에 사용했던 구글 지도에만 지금 의존을 했다면 AI를 사용하니까 좀 더 편리했다라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현황을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지금 헤더 기사 제목처럼 매일 1만 건 쌓이는 사건, 숨가쁜 경찰, AI로 수사 자동화 추진. 지금 검찰이 이제 좀 없어지는 단계를 지금 밟고 있는데 검찰이 없어지면서 경찰 업무량이 60% 정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 예산을 46억 정도 투입을 해서 기존에 지금 만들어져 있던 KICS를 좀 고도화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핵심 기능은 무엇이냐? 총 7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음성 조서 작성입니다. 수사관이 피해자나 피의자 이런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경찰관이 직접 타이핑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 음성을 녹음을 시켜가지고 여기에 파일을 업로드를 하게 되면 밑에 텍스트로 자동으로 바뀌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은 수사관이 피해자나 피의자 이런 사람들과의 대화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량도 좀 낮아지는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AI 모순 탐지인데요. 첫 번째 조서가 작성이 되면 그 조서를 이용하여 AI 모순 탐지를 할 수 있는데 이 두 개의 조서를 가지고 모순을 탐지했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피해자 가나다의 주장, 피의자 김철수의 주장 이렇게 간략하게 나와주고요. 밑에 보시면 모순점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 모순점을 바탕으로 수사 방향을 조금 더 편안하게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건 관계망입니다. 이거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았을 때 수사관들이 큰 보드판에 사진을 붙이고 펜을 이어가지고 수사를 하는 그런 장면들 한 번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능을 쓰시면
조서 안에 있는 내용을 AI가 직접 판단하여 인물, 그다음에 경계선을 직접 그려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세 가지 기능과 좀 동떨어져 있는 기능이긴 하지만 영상 분석입니다. CCTV로 예를 들었을 때 수사 과정 중에서 번호판을 찾아야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경찰관이 직접 앉아가지고 언제 나오나 이렇게 뒤지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저희가 번호판을 검색을 하고 영상을 넣고 분석을 시작하게 되면 몇 초에 이 내가 원하는 번호판의 번호가 나오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사건 관리입니다. 여기는 회원가입을 할 때 저희가 프로세스를 두 가지로 나눴는데요. 두 번째 보시면 나중에 시연 때 말씀드리겠지만 이 팀이나 수사, 경찰청 어딘지 다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선택된 그것을 토대로 같은 팀이 되면은 저쪽에 모든 사건이 같은 팀의 모든 사건이 다 나오게 되고요. 여섯 번째 커뮤니티는 신입 경찰관 같은 경우에는 수사 노하우나 경험이 많이 없기 때문에 베테랑 수사관이 이제 노하우를 써주면 그것을 보고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거고, 수사 장비, 그 다음에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자유 게시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일곱 번째는 AI 수사 챗봇입니다. 이것은 국가법령 정보 API를 넣어가지고 수사관들이 수사 중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변 받을 수 있는 채팅창입니다. 그래서 지금 TICS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과 저희가 만들려는 폴메이트의 차별점이 뭐냐? 기존 TICS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 문서 작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진술, 모순, 탐지 기능 없고요. 간단한 문서 작업밖에 되지 않는다면 저희 폴메이트는 모순을 탐지하고 조서 같은 것도 요약이 가능하고 텍스트로 자동으로 해주기 때문에 효율성 증가. 그 다음에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AI 모순으로 정확도를 향상시켰고요. 기능으로 CCTV 영상 분석 기능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보지 않아도 현장에서 사무실 내에서 즉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저희 사용한 기술 스택인데요. 백엔드에는 자바, JSP를 사용했고 톰캣, MySQL, JDBC를 사용했습니다. 프론트엔드에는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했고 수사관들이 현장에 직접 나가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모바일 반응형 UI로 사용을 하였고, AI 서버에서 올라마 LLM 악사 1 3.5 모델을 사용했는데, 이 모델은 경찰 특성상 보안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로컬 LLM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파이썬 플라스크 같은 경우에는 AI 기능들을 모두 넣어서 서버를 따로 관리하고 있고요. 라이브러리에서는 제이슨 처리와 파싱을 위한 라이브러리, 그리고 아이디 찾기와 비밀번호를 하기 위해 자카르타 메일 라이브러리를 사용했습니다. API는 총 두 가지를 사용했는데요. 클로버 스피치 AI, 음성 인식된 파일을 텍스트로 변환시켜주는 API 하나와 챗봇에 들어가는 국가 법령 정보 API를 사용했습니다. 이 API로 법령과 판례 검색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플로우인데요. 첫 번째,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한 후 사건을 등록하게 되면 조서를 작성할 수 있고, 작성된 조서를 바탕으로 AI 모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망 시각화를 할 수 있고 그것을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 시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회원가입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본 프로세스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기본 정보,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연락처, 이메일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속 및 직급 정보. 여기에서 소속 기관을 저희가 임의로 이렇게 넣어놨고요. 네, 부서명도, 사이버 수사팀, 그리고 계급, 그리고 수사관별로 고유의 번호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시로 데이터를 넣어서 인증을 해야만 회원가입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용 약관이 있고요. 동의를 모두 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네, 로그인을 한 첫 번째 메인 화면인데요. 위에부터 수사관의 이름을 볼 수 있고,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주요 기능 6가지,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 지금까지 진행된 사건, 무슨 탐지 개수, 작성 조서를 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는 지금 진행한 사건 2가지를 볼 수 있고요. 첫 번째로 사건을 한번 등록해 보겠습니다. 네, 사건을 등록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사건 번호와 사건명을 필수로 적어야 되고, 피해자 성명은 선택으로 해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등록을 했지만 지금 안에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미리 준비해온 데이터로 한번 지원을 해보겠습니다. 조서가 2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각 조서마다 클릭을 하게 되면 텍스트를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아래에도 마찬가지로 텍스트를 볼 수 있습니다. 조서를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조서를 추가하게 되면 담당 사건이 나와 있고요. 그 안에 있는 내용들 모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술 유형에 보시면 피해자 진술 4가지를 볼 수 있고요. 저희가 준비해온 음성 파일을 한번 업로드해 보겠습니다. 등록하고 텍스트 변환을 하면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지금 이처럼 밑에 텍스트, 지금 음성 내용이 텍스트로 지금 입력이 됩니다. 지금 저희가 무료 API를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좀 정확하게는 안 나오지만, 지금 다른 유료 API를 사용하면 정확성은 좀 뛰어나서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장을 한번 누르게 되면 사건 관리로 이동할 수 있고, 해당 사건의 조서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2번째, 3번째 조서로 모순 탐지를 하기 전에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에 대해 간단하게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저희 시현 사건인데요. 저희 지금 조서가 총 2가지가 있었고, 목격자와 피의자 2가지의 조서가 있었습니다. 먼저 목격자의 조서를 보게 되면 박영희가 지금 피의자입니다. 이 사람이 구석자리에 있는 그 가방을 가지고 안에 가방을 열어서 도뭉치를 절취했다. 그리고 중간에 챙겼고 비상구로 도주를 했다. 근데 도주를 한 경로가 경찰서랑은 반대 방향이다. 그리고 도주를 하는 과정에서 직원과 마주쳤고 행인 이수진 씨도 한번 보았다. 피의자가 도망가는 것을. 그리고 박영희의 조서 진술을 보게 되면 빈 테이블에 있는 가방을 보아서 버려진 가방인 줄 알고 주인은 찾아주려고 가방을 열어보지도 않았고 그냥 들고 나왔다. 그리고 후문 계단을 이용했다. 그리고 경찰서로 직행을 했다. 가는 도중에 아무도 만나지 않았다 라는 진술입니다. 모순점은 여기서 총 2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가방 안에서 현금을 가져갔냐, 그리고 탈출 경로가 다르냐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 모순 탐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순 분석이 나오게 되면 처음에는 시간 순으로 이제 사건 흐름에 간략하게 나와주고요. 두 번째 보시면 진술자의 알리바이 요약, 김상현 씨와 박영희 씨의 요약을 보여주고 밑에 보시면 이제 모순점이 분석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 모순점 분석 보시면 이용 경로, 계단을 어디 쪽으로 이용했냐, 그리고 가방을 해서 지갑을 확인했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 사항은 여기에서 모순점은 아니더라도 추가로 조금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이 텍스트가 다 나오게 되면 모순점이 저장이 됩니다. 저장이 되는 곳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이 페이지에서 밑으로 내려보면 모순 탐지 목록에 있습니다. 여기는 모순이 탐지가 되든 안 되든 이 내용을 다 볼 수 있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조서를 또 사용해서 관계망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관계망을 클릭을 하게 되면 해당 사건에 내가 선택한 조서가 자동으로 설정이 되고 분석 시작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조서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보드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그 피의자를 중심으로 목격했던 사람들 그리고 피해자의 관계를 설정할 수 있고요. 노드를 자꾸 끌게 되면 위치도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관이 수사를 하다가 추가적으로 등록해야 되는 인물이 생긴다. 그럼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이름과 역할, 메모도 지금 적었는데 확인을 누르고 위에 가서 방금 본 거에 노드에 올리게 되면은 여기 공범이라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인물을 등록했으니 또 관계선도 필요하기 때문에 밑에 내리게 되면은 관계선을 또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네, 유형도 선택을 할 수 있고요. 추가를 하게 되면 이 노드에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드를 업데이트하게 되면은 원래 기존에 있던 보드가 삭제되고 지금 최신 보드로 교체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장된 보드는 보드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사건당 하나의 보드만 저장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편집도 다 가능하고요. 확인도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영상 분석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영상 분석, 저희가 번호판의 일부만 검색을 해도 되고 전부 다 이렇게 번호판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인의 도움으로 20km로 달리는 차량과 50km로 달리는 차량 두 가지를 녹화를 했고요. 저희가 초기에 이 기능을 만들 때 욜로랑 이지 OCR이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근데 이지 OCR이 지금 인식률이 너무 낮아서 저희가 AI 허브에 있는 자동차 번호판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운받아서 5만 장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그 모델을 직접 학습시켰고 이지 OCR을 버리고 저희가 만든 모델로 지금 적용시켜서 만들었습니다. 그 50km짜리 영상을 조금 간략하게 보시면 저희가 녹화를 하고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저기서 달려오는 차량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로 분석을 한 결과 어느 시점에 내가 원하는 차량 번호가 일치하는지 체크가 되고요. 20km 영상에서는 저희가 0.3초마다 프레임을 끊어서 저희가 했기 때문에 같은 시간에 두 가지가 나타나고 30초에도 하나가 더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볼 AI 챗인데 여기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국가법령 API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 추천 질문으로 긴급체 보유권과 절차를 설명해주고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AI가 법령과 관계되는 질문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줍니다. 추가로 이제 사기죄의 형량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징역 몇 년 이런 식으로 다 확인을 할 수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커뮤니티입니다. 저희가 이미 만들어 놓은 그런 게 있고요. 여기에서는 수사 노하우, 장비, 자유 게시판 세 가지의 카테고리가 있고 위에 보시면 게시글 검색을 할 수도 있고 최신 순으로 보고 추천 순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글쓰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카테고리를 선택해서 수사 노하우, 장비, 자유 게시판이 되고요. 수사 장비에 들어가게 되면은 저희가 좀 편리하게 좀 구매를 하기 위해 링크를 좀 달아서 바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고요. 밑에 익명으로 작성도 가능하여서 부담 없이 게시글을 쓰고 댓글을 달고 할 수 있도록 기능을 만들었습니다. 마이 페이지로 가서 기본적인 프로필 편집 가능하고요. 메인 화면에 보신 것과 같이 진행사건, 모순 탐지, 작성 조서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프로필 정보와 비밀번호 변경까지 가능하고 내가 지금까지 쓴 조서 이력을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 통계에 들어가게 되면 이번 주 이번 달 전체 해서 관계망 등록 이 전체적인 시각적인 것을 한번 만들어 보았고요. 탐지도 방금 보셨다시피 이렇게 있고 알림 기능도 만들었는데 같은 팀이 있으면 모순 탐지를 했다, 발견이 됐다 하게 되면은 모든 팀한테 전체 알람이 가고 관계망도 똑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관계망과 모순 탐지를 했기 때문에 한번 알림 기능도 모두가 업데이트 되었다 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3개월 정도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으면 권고 시스템 보안으로 알람이 가기도 만들었습니다. 기본적인 앱 정보 소스 라이선스가 있고요. 네. 여기서 시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내용 있으면 편안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팀원 멘티 중에 이제 그 지인이 수사관이라고 했잖아요. 경찰의 그 조언을 통해서 잘 합류했고, 그 제가 이제 관심을 가질 부분 몇 가지 있긴 하지만 우리가 그 수업 때 배웠던 것들은 차치하고 그 관계 그래퍼라든가 AI를 이용한 부분들 또 보이는데 특히 이 관계 그래프 형성할 때 어떤 로직을 썼죠? 그 D3.js라는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이게 HTML 기반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주는 거는 사실상 HTML이라고 보시면 되고 관계망의 연계성 관계망의 연계성을 판단하는 건 이제 로컬 LLM이 하고 있습니다. 조서를 분석해서 거기서 관련 인물들을 다 추출해내고 이 사람이랑 어떤 관계일지까지 관계선으로 다 추출을 해서 자동적으로 그림이 생성되게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렇게 이제 그 내용이 지금 현재 시연이니까 간단하잖아요, 그죠? 관계가 네. 몇 개 안 되죠. 그런데 이제 범죄자에 따라서 또는 이제 좀 복잡한 사건 이렇게 되면 관계도 굉장히 복잡하겠죠. 그럴 때는 지금 현재는 심플하게 보이니까 명료하게 보이는데 이게 이제 많아지면 그래픽 데이터베이스라고 있어요. 그게 이제 연계되는 게 그 네오4j라고 있어요. 네오4j. 그걸 쓰면 굉장히 그래픽을 하면서도 직관적이고 관계성이 많아져도 얼마든지 데이터베이스 상에서 돌리기 때문에 충분히 그래픽한 그 관계도를 형성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법령 정보 API를 이용해서 이제 챗봇 형식으로만 했는데
요거를 좀 더 이제 고도화시키면 더 좋은 기능들을 만들 수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고, 그다음 이제 영상 분석, 이제 번호판 인식을 한 5만 장 했다 하는데 실제 표준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욜로하고 AI 허브에 있는 데이터셋만 가져와 가지고 학습을 시켰다 했잖아요. 그죠? 예. 그거 말고 이 번호판을 인식하는 로직이 있어. 국제화된 표준이 있고 우리나라대로 또 표준이 있어요. 그걸 따르면 이제 학습도도 높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AI로 학습시켰을 때 더 최적화가 잘 될 수가 있고, 그런 것들도 조금 나중에 이제 고도하거나 또 더 프로젝트 다른 쪽에서 지금 할 때 그런 것들 영상 분석에 적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최적화가 잘 돼 있다. 쉽게 하면 이제 실무자의 조언을 얻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들을 많이 이제 잘 넣어놨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경찰 쪽에도 좀 관계를 좀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수십 년간 이렇게 사이버 수사, 안보 이런 쪽에 지금도 자문하고 있는데, 거기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직급에 따라서 이 수사 방식들을 좀 적용하는 게 부수마다 조금씩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조언 주신 분의 어떤 환경에서는 충분히 쓸 수 있는 것 같은데, 요거를 좀 확대하거나 타 부서 간에 쓸 수 있는 형태로 이제 발전시킬 때는 좀 더 고도화 부분이 이제 남아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그 데이터 아까 분석하고 하는 데이터 이거 설명된 거 잠깐 가보세요. 보세요. 지금 잘했는데 자 목차 잠깐만 가보시면 가보면 핵심 기능 소개들도 다 돼 있고 기술 스펙의 서비스 플로까지 다 나와 있는데 본인들이 쓴 데이터를 가져왔다도 돼 있거든요. 근데 가져온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없어. 네. 그러니까는 난 내가 놓쳤나 싶어서 방금 다시 보자고 했는데 화면에 보면 아까 뭐 공공 데이터나 뭐 어디서 갖고 왔다 라고는 돼 있는데 그걸 갖고 온 데이터에서 어떻게 생긴 데이터여서 저 결과가 나왔지 라는 게 없고요. 그리고 내가 볼 때는 잘했는데 아마 가져온 라이브러리가 한 40%이지 않을까? 본인들이 안 만들었다는 거고 본인들이 만든 것도 많겠지만 가지고 온 라이브러리나 가지고 온 모델들이 한 40%일 것 같거든요. 예. 근데 그거에 대한 노출이 안 돼 있어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더는 얘가 정확하게 웹이에요, 앱이에요. 모바일로 사용하는 그치. 그러면 좀 전에 이제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경찰관들이 젊고 이렇게 좀 빠릿빠릿하고 눈도 막 젊고 이렇게 총명하고 이러면 되게 잘 보일 건데 폰은 분명히 한계점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요즘 경찰들도 또 패드나 내지는 뭐 이런 거 하게 되면 이제 실제로 조사를 하고 PC에서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과연 모바일로만 끝났어야 될까? 웹의 형태로 좀 반응이 되고 좀 그쪽으로 좀 갔으면 좀 더 가독성이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조만간 9월달 내지 10월달에 이쪽에서 요런 관련 대회 프로젝트 대회 있을 거거든요. 요거 우리 수업은 끝났겠지만 요거 조금 더 발전시켜가지고 그 대회 한번 나가봅시다. 찾아와요. 네. 네. 그 분명히 대회 나오거든 조만간. 그거에 좀 하면 되고, 요거를 약간 방향성만 돌리면 소방이든 어디든 다 이거 하려면 될 것 같거든요. 거기에 한 번 더 조금 발전시켜서 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이 팀도 마찬가지. 공대만 4명이죠. PT가 좀 5명이에요. 네. 요 팀도 PT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PT에 조금 더 시간을 좀 드릴 필요는 있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전 우리 경찰 친구가 잘 만들었다고 연락 왔습니다. 살짝을 같이 봤습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도 사이버 보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럼 그 사건별로 우리가 뭐 살인범도 있고, 그다음에 뭐 강도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그 다 사례별로 다 하기는 어렵잖아요. 결국 데이터거든요. 근데 지금 학생들이 하는 거는 그런 거 디테일한 것보다는
이런 프로세스를 정형시켜 잘 만드는 과정이 중요한 거고 당연히 거기서 리스크도 있을 거 당연히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게 사실 현실에 필요한 거거든. 근데 요즘은 이제 뭐 AI를 다 활용하지만 그러니까 수사관들의 노하우들이 다 옛날에 노하우로 다 했지 않습니까? 예. 아까 말씀하신 사건마다 특별한 자기만의 그 감각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건 한계가 있다는 거죠. 앞으로 지능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데이터 분석이 사례별로 쫙 있으면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실용화 단계가 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이게 사례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발전시키면 더 좋을 것 같다. 교수님 말씀하신 공무수 나와도 이거 잘만 좀 더 보완만 한다면 수상도 가능할 것 같아요. 수고했습니다. 예. 저도 정말 잘 봤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 인식도 잘했고, 기술 구현도 잘했고, 조금 발전시켜서 이걸 이제 BM을 조금 만들면 비즈니스 모델만 좀 잘 만들면 좋을 것 같고, 단지 이제 API를 쓰면 그 금액이 계속 나가잖아요. 지금 유로 버전이지만 지금 유로 버전을 쓰면 그럼 그걸 어떻게 조금 구분할까 해서 그걸 또 어떻게 풀 건지 그런 부분만 조금 뒤에 디테일하게 해주면 상당히 좋은 작품인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각 기능별로 API들 잘 적재적소에 맞춰서 잘 하신 것 같아요. 예, 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경찰이나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폐쇄망을 사용합니다. 거기에 대처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금방 이야기한 이게 노하우 있죠. 노하우를 AI에 DB화를 시켜야 돼요. 그리고 이거 보시면 아시죠? AI를 우리만 씁니까? 범죄자들도 쓰고 다 써요. 그러면 이걸 감추기 위해서 이걸 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보안이 가장 중요하고 폐쇄망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은 편안하게 했잖아요, 그죠? 오픈되어 있는 오픈소스를 전부 다 갖고 와서 이런 기능도 엄청대로 그죠? 크로바를 쓰고 각각 다 갖고 와서 이렇게 잘 조합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프로그래밍 한 거는 조합을 연결시키는 역할과 UI 디자인하는 이 정도라고 제가 보는데, 아무튼 고객이 니즈를 충분히 잘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한데 만일 이걸 이제 다음에 그 교수님 말씀하신 그 대회를 갔을 때 보안 문제나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플러스 알파를 한다면 이건 뭐 직접 제안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런 아까 거기 관계성 같은 경우에는 사건 관계성이 살인사건이나 범죄사건뿐만 아니라 화재나 모든 사건에 다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 특화되어 있는 솔루션 또 서비스가 따로 분리돼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잘 유념해서 개발하신다면 상품화도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한마디만 좀 글로벌 그 데이터 카톡 대회가 7월 25일에 있어요. 1박 2일로. 네. 여기 나가면 당시 한국이 너무 높습니다. 여기 나가서 수상상 받고 하면 책도 달라요. 돈도 벌 수 있어. 돈도 벌 수 있고 공무원 그리고 이제 참고로 구매하고.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제 보안 문제라는 걸 지적해 주셨으니까 실제 그 경찰에서도 이렇게 AI를 도입하는 쪽에 많이 지금 신경을 쓰고 있고, 아까 뭐 장비 부분도 나왔는데 장비계라는 게 별도 또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이버 수사대, 일반 수사, 광역 수사 뭐다 수사 부서가 다양해요. 그래서 이제 로컬에서 폐쇄망에서 이제 돌리려면 우리 LLM 로컬 버전이라든가 이제 학습 또 범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떻든 뭐 시스템을 받쳐준다면 뭐 체증의 시스템을 적용하면 될 것 같고, VLM 같은 경우도 적용하면 충분히 될 수 있는데, 이제 뭔가 클로바 같은 거 썼나요? 예. 이제 그런 이제 외부적인 부분들은 이제 내부로 소화된다. 그 조금 디테일성을 조금 이제 그 적용을 해야 돼. 그래서 경찰과 관련된 아이템은 굉장히 중요하고 적용할 부분이 많아요. 앞으로 이게 거기는 폐쇄적인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제 이게 들어갔을 때 그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도 보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쪽을 좀 그 조사를 해보면 업그레이드 고도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뭐 경진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들의 개발 스킬, 그리고 이제 이게 잘 됐을 때 최근에 이제 사이버 수사나 이런데 실제 경찰로 정규직으로 이제 시험을 봐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 특채 행칙이 있어요. 사이버 수사대나 이런 데는 그러니까 수사관인데 우리 이런
IT 기술을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면 취업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오늘 나온 이야기들을 잘 종합해서 팀장과 함께 같이 의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